나는 2년차 가드너다. 올해도 대박난 수국, 마음 많은 부자가 된. (5월이) 장미의 계절이라면 6월은 수국의 계절이다. 수국 소식을 보기 전 잠깐. 우리 집 장미들은 5월 말쯤 늦게 피는 독일 장미가 대부분이라 6월의 첫 주에도 만개한 꽃들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장미들이 5월을 거쳐 6월로 디졸브를 하는 동안 엔딜리스 서머 수국이 피어났다. 오, 와와와.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더 대박. 그의 새로 나온 가지에서도 꽃이 피는 당년지 수국일지라도 꽃을 볼 수 없는 깻잎 수국을 종종 만나게 된다. 이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비료와 물 부족 등의 원인으로 꽃이 필 만큼 당년지 가지가 충분히 자라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꽃을 보기 위한 안전한 방법으로 꽃눈이 이미 달려있는 전년지 가지를 겨울 동안 보호하기 위해 수국을 꽁꽁 싸매는 월동 조치를 해주는데, 이것도 결국 한계가 있어 매년 꽃을 풍성하게 보는 건 운에 맡기는 경우가 많다. 다행히 지난 겨울이 그렇게 춥지 않았고 눈과 비도 많이 와서 올해 많은 댁에서 성공적인 수국 농사가 되고 있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다. 올해 3년 차인 만안의 엔딜리스 서머 수국은 작년 2년차 때와 비교해 덩치 자체가 엄청나게 커졌다. 뭘 먹고 이렇게 커졌는지, 원래 연차가 쌓이면 이렇게 커지는 것인지, 수국 뒤에 공간이 있어요 였는데 안 그래도 좁은 마당이 터져나갈 기세. 이와 함께 꽃도 작년보다 1.5배는 더 많이 피면서 올해도 대성공. 수국만 보고 있으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술을 안 마셔도 고태 취하고 그렇게 행복한 6월이다. 마당의 한쪽에서 엔딜리스 서머 수국이 파란 세상을 만들고 있다면 또 다른 마당 한쪽에선 잉글리시 라벤더가 보랏빛 세상을 만들고 있다. 엔딜리스 서머 수국과 함께 우리 집 3년 차인 잉글리시 라벤더는 이제는 거의 나무가 돼버린 수준. 잉글리시 라벤더는 반상록으로 겨울을 날 정도로 월동력은 최고지만 문제는 여름 장마철. 대부분의 집에서 여름 장마철에 잉글리시 라벤더를 저세상으로 보내는데, 배수력이 좋은 땅에서 햇빛 잘 받고 키우면 이 아이를 나무처럼 키울 수 있으니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길 추천드린다. 자연의 법칙은 신비하기도 하지. 6월이 되니 초여름의 다른 꽃들도 귀신같이 피어난다. 먼저 아스틸베. 반음지 식물의 대명사인 이 녀석은 우리 집 마당 아침 햇살만 잠깐 드는 한쪽 구석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비슷한 크기로 자라나 비슷한 수의 꽃을 뭉게뭉게 마당에 피어난 구름처럼 탄탄하게 솟아올리며 초여름의 시작을 밝혀주고 있다. 백합이 안 피면 여름이 아니지. 만안의 외성 백합도 어김없이 활짝. 제대로 자리를 잡았는지 작년보다 더 크게, 작년보다 더 많이, 비록 좀 부담스러운 빨주노, 원색의 아이들이지만 여름이니깐 마당 한쪽에 이런 강렬한 원색 끄덕끄덕 인정입니다. 사계원추리도 올해는 리즈. 한 송이 한 송이는 흐르면 피고 지지만 그 한 송이들이 우다다다 수없이 반복해서 피고 지고, 그래서 매일매일 많은 꽃이 피어있는 이 아이는 딱 한 주 심었을 뿐인데 이렇게 몸집을 키워 꽃도 가득. 작년에는 민달팽이에게 꽃이 모조리 뜯어먹혀 볼품없었지만 올해는 미리미리 대비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는 중. 단 인도 볼록 진딧물은 매일 손으로 잡아줘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음. 운남 도국은 가을에 피는 꽃인 줄 알았다. 그런데 5월부터 슬슬 꽃봉이 올라오더니 6월이 되면서 본격개화. 찾아보니 5월부터 10월까지, 이건 뭐 봄부터 가을까지 엄청난 개화력을 자랑. 처음에는 혹겹의 모양으로 판판하게 꽃이 피다가 가을이 가까워질수록 겹꽃의 모양으로 볼록하게 변한다고 하니 이 점 업무 참조하시길. 꼬리풀 퍼스트 글로리는 신비한 바다를 보는 것 같아. 내가 본 모든 꽃들 중 가장 시원하고 청명한 파란색의 꽃을 꼽으라면 이 아이가 원픽. 5월에 개화를 시작한 코레옵시스 얼리 선라이즈는 뜨거운 태양과 나의 노랑은 하나라고 를 시전하며 여름이 시작되면서 더욱 기세를 몰아가고 있다. 아스트란티아 역시 더욱 풍성하게 이제는 하나하나 모두가 반짝거리며 원색으로 채워지고 있는 여름의 정원에서 순수함을 담당 중. 6월의 장미 벨렌슈필이 다른 장미가 다 질 때쯤 느지막이 개화.
2년차였던 작년까지 양옆으로 길쭉길쭉 덩치만 키웠던 벨렌시필은 3년차인 올해가 되어서야 제대로 수영을 잡고 꽃봉을 좀 올리기 시작했다. 연분홍빛 도자기 같은 느낌의 벨렌시필은 언제나 올해보다 내년이 더 기대되는 장미. 마당이 2년차가 되면서 대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제대로 자리 잡은 단연생 숙군초들이 몸집을 본격적으로 키우면서 덩치가 큰 아이들은 작은 아이들을 그늘 밑으로 밀어넣어 숨을 쉴 수 없게 만들어버렸다. 대표적인 녀석이 수쿠령 모우들이. 이 녀석 전후좌우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피해를 호소. 그래서 작년까지 가을 정원 분위기 담당 1등 공신이었던 이 녀석을 눈물을 머금고 삽질과 호미질, 아 왜 이렇게 안 나오나요? 끙끙대고 툴툴대며 고생고생 겨우겨우 드러냈다. 그 자리엔 임시로 지난 봄의 파종, 그동안 다 커버려 꽃봉이 달린 백일홍을 심고 올해 가을 단연생 숙군초 어떤 아이들을 데리고 올까 검색에 돌입. 리스트를 하나하나 채우고 있는 중이다. 목수국 앞에 토플도 부분 정리를 했다. 이 녀석 어느새 이렇게 먼저 목수국을 괴롭히고 있어서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다. 남은 본체는 올해까지 꽃을 보고 내년 봄에 조치를 취하는 걸로. 6월이 되니 노지의 펜지들은 슬슬 쓰러지고 엎어지고 조금 더 나디면 꽃을 몇 송이 더 볼 수 있겠지만 파정에서 이미 다 자란 백일홍과 메리골드가 포트 안에서 터질 것만 같았다. 그래서 노지의 펜지를 정리. 또 물망초로 물망초기를 만들 게 아니라면 두세 주의 물망초만으로는 의미가 없을지도.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 펜지 옆에 있던 물망초도 함께 정리를 해버리고 그 자리에 파정에서 키운 메리골드와 백일홍을 팍팍 심었다. 2년차의 정원이 되면, 봄을 지나 여름이 되면 꽃과 나무가 자리를 잡고 마당이 그렇게 정리가 되고 조금은 한숨을 돌릴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러나 웬걸,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꽃과 나무들의 덩치는 점점 더 커지고 왜 이걸 이렇게 심었을까 과거의 나를 꾸짖고 있는 요즘. 마당에 나가 있으면 이 녀석은 이 자리로, 저 녀석은 저 자리로 세워라 내워라 꽃과 나무들로 테트리스를 하고 있는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된다. 그럼에도 초여름의 꽃들을 보고 있으면 싱그러웠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기분. 꽃들에게 받고 있는 이 위로와 행복으로 2024년의 남은 절반 만화도 우리 구독자님들도 모두 파이팅. 그럼 만화의 가드닝 일기 오늘은 이만. 일기를 계속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빌어 듬뿍. 다음 일기에서 또 만나요. 모두 안녕.